바이든 행정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 기관들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버리힐즈의 고가품 매장에 대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레오니아에서 30대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와 16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주변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이 미국행을 위해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 기관들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ICBM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로켓공업부와 조선승리산 무역회사 등 기업 4군데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모두 북한의 신형 ICBM 연구와 개발에 참여했거나 관련 물품과 재원 조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영내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도발 대응책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바이든 정부 들어 4번째입니다. 이 같은 제재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과 ICBM 관련 역량을 키워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군 당국 역시 북한이 생화학 무기 관련 물자를 계속 조달 중이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ensure the department's plans address evolving WMD threats. We will continue to accelerate information sharing through close coordination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이런 가운데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국을 찾아 성김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는 한미 당국 간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에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가 4억 달러에 이른다는 민간 사이버 보안 회사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최소 7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4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벌리힐스의 고가품 매장에 대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국은 어제 오후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장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950 이상의 재산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중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비원은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베벌리힐스 보석상 탈취 사건과 29일 5인조 원정 강도 사건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베벌리힐스 지역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레오니아에서 30대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갱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일리 보이스 등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검찰과 레오니아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용의자인 35세 닐 디아코스를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레오니아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경 147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집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35세 엘리샤 아르논이었습니다. 아르논은 얼굴을 바닥으로 둔 채 엎드려 있었으며 근처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피살된 여성의 남자친구인 안드레 다니엘스를 체포했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옴에 따라 다니엘스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고 디아코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디아코스는 누군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아르논을 흉기로 찔렀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숨진 아르논은 펠리세즈 팍에서 중고교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체포된 디아코스는 갱 멤버로 알려졌으며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곧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올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와 16강을 다투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조 추첨식에서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가 속한 H조에 배정됐습니다. 다행히 우승 후보 1순위인 브라질과 프랑스를 피했고 이 그룹의 강팀 독일과 네덜란드를 만나지 않게 되면서 최악의 조편성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월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가나, 포르투갈과 차례로 대결합니다.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두고 가나를 이겨야 12년 만에 16강행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 스페인, 독일 등과 이른바 죽음의 2조에 편성돼 험난한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주변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자국 군대가 수도 키이우 동북쪽과 서북쪽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다며 성공적인 공격으로 키이우 외곽 도시인 이르핀과 부차, 호스토멜에 이어 이반 키이우까지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참모부의 주장대로라면 키이우 서북쪽의 러시아군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역으로 포위된 상황이 됐습니다. 총참모부는 또 키이우에서 동북쪽으로 150km가량 떨어진 체르니 히우와 키이우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해 체르니 히우의 포위가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차우스 체르니 히우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체르니 히우에서 퇴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이 미국행을 바라며 멕시코 국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실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경 건너편인 멕시코 티후아나, 차가운 대합실 복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득합니다. 미국행을 위해 난민들이 멕시코 국경 도시로 몰리는 건 우크라이나 사람은 비자 없이 전자여행 허가로 멕시코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 find Russia's government in particular, and I didn't think that they would actually attack us. 난민들이 몰리면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곳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That was so hard, to live there, and now I have a lot of relatives, in my country, and I cry a lot because they stay there. They have really a hard situation with war. So, but I'm here because my husband have father there, and we just wanna come. 우크라이나 난민은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망명 신청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42조 망명 제한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미국 망명을 기다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니 순서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매일 7,000명이 넘는 여러 나라의 난민들이 국경지대로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난민 수용 실태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 2월 2달 동안 미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514명에 불과하고 3월 1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 자리 잡은 난민도 7명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달 국내 고용시장이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고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비농업 분야 일자리 43만 개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3.6%로 떨어져 팬데믹 직전인 3.5%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일자리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고심 중인 연준은 다음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5월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1일 신규 확진자는 1,167명, 사망자는 16명을 기록했습니다. 1,000명 아래로 유지되던 1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인 우세종으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50에서 60%나 전염성이 높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속속 철회되며 빠른 속도로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해제로 한국 가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격리 면제 첫날인 오늘 인천공항에는 11,000명이 넘는 입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거의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인 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까지로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거리두기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8만여 명, 2주 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지만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반면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고심 끝에 정부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대신 일부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납니다. 행사나 집회 인원은 기존처럼 최대 299명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는 2주 뒤에도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마스크 착용만 남겨두고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는 11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등에 대한 PCR 검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출마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주소를 옮기고 시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후보 인물란 속에 당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도 응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반발은 여전합니다. 서울 지역 의원 20명이 반대의 뜻을 모았고 한 재선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당 대표가 20일 만에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삼류 소설 같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지사 경쟁에선 뒤늦게 뛰어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착한 선비 리더십 가지고는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불쾌하진 않습니다. 예. 원래 말을 좀 가려서 안 하시는 분이니까요. 당내 경선에서
50%인 당원 비율을 조정할지가 관건입니다. 대구에선 유형아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의원과 3파전입니다. 지난 5년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냈던 시간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참담하고 참혹한 날들이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출마를 상의했고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연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신차 연비 기준을 현재 갤런당 평균 24마일에서 오는 2026년형부터는 40마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연비를 8%씩 올리고 2026년에는 연비를 10% 개선해야 합니다. 새 기준에 따를 경우 소비자는 연간 $1,400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연비 기준 강화가 자동차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미키마우스 포옹 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디즈니는 오늘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와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디즈니 크루즈 등에서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디즈니 인기 캐릭터와 포옹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행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는 2년 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등에 따라 미키마우스 포옹 이벤트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 주간 증권시장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그 주식시장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면 그래도 다시 매수세가 나오면서 지난 2주 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상승한 주가 아니라 혼조세로 마감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유일하게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43포인트를 떨어졌고, 매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세락에도 연결시켰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2주 연속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순부터 2주 연속 바짝 올랐죠. 급등한 장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뭐 과매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오버바트했다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강세를 유지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주짜로 접어든 상태에서는 장이 이번에 만약에 지난주나 2주 동안 올랐던 거가 회복세가 데드캣 바운스로 끝난다고 봤을 때는 벌써 이번 주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숨고르기로 연결을 시키면서까지도 아직까지 회복 가능성을 계속 남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사자에서 팔자 쪽으로, 그러니까 팔자에서 사자 쪽으로 바뀌는 거는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도 나왔죠. 그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2월 개인 소비지출 지수도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가 2019년 뭐 코로나 바로 전에 2월 달에 한번 있었고 또 그리고 2006년, 7년도 이제 그때가 있으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왔던 거고 또 이제 2000년대에 오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6개월이나 최고 2년까지 딜레이 현상이 되면서 형광등 현상이죠. 딜레이 현상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곤 했는데 그게 무조건 올 때마다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안 좋은 거로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회복세를 연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요동침이 무지막지하게 컸습니다. 뭐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계속 요동을 쳤으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자 쪽으로 들어갔다가도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리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진정될 그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2주 동안 연결됐던 거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애플이 좀 많이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 특히 이제 애플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11일 연속 상승을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11일 연속 상승했던 거가 언제였었냐면은 2003년 5월 이후 그러니까 19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1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올랐다는 건데 2주 동안에 그만큼 이제 애플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2주 동안에 눈에 띄게 움직였던 주식들이 이제 애플이 기술주들을 이제 강세로 이끄는 건 확실하지만 또 거기에 겹쳐서 일단 뭐 밈 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뭐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것들 이런 주식들의 이제 상승세 같은 것들도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밈 주식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밈 주식들의 강세도 있었고 또 3주째로 접어든 중국 주식들의 반격도 또 계속 또 연결이 됐던 거죠. 네, 이제 4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분명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번 4월 달에 이제 어닝 시즌, 기업들의 실적 이제 결과죠. 어닝 시즌이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결과와 전망에 따라서 희비가 또 완전히 엇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또 요동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폭력을 휘두른 배우 윌 스미스가 오늘 아카데미 회원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카데미 이사회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윌 스미스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보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